안녕하세요, 템퍼럽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계를 리뷰할까요? 돌아온 해밀턴의 카키 에비에이션 컨버터 오토 크로노입니다. 오, 그 긴 제목을 잘 기억했군요. 아직 분해 청소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곧 하게 될 겁니다. 카키 하면은 필드워치의 대명사잖아요. 군대, 밀리터리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거죠. 카키가 또 세 갈래로 나뉘죠. 왜요? 뭐 군대도 육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카키 필드는 육군을 위한 시계인 것이고, 카키 에비에이션은 공군이죠. 바다는 카키 네이비죠. 카키 에비에이션 라인업을 보면 요즘에는 좀 파일럿워치 디자인을 한 모델들의 비중이 더 커졌고, 과거의 엑스윈드 같은 모델들이 조금 영향력이 작아졌는데, 이번에 카키 에비에이션 컨버터가 나오면서 카키 에비에이션의 명맥이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 기능이 바로 슬라이드 룰. 1930년대의 미 해군 장교이면서 파일럿이자 엔지니어였던 필립 달튼이 고안한 플라이트 칼큘레이터, 플라이트 컴퓨터라고도 하죠. 계산자같이 생긴 도구를 시계에도 옮겨온 거죠. 과거에는 파일럿들이 항법 장치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플라이트 칼큘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따로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시계에 넣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슬라이드 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파일럿워치의 소비자들이 파일럿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다 보니까 굳이 이게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있어 보이는 거죠. 있어 보이잖아 진짜. 쓸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용이 없지만 파일럿 워치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데는 이만한 도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해밀턴 카키 에비에이션 컨버터 오토 크로노의 슬라이드 룰을 배워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 봐도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진행했던 카키 필드 메커니컬하고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검정색의 심플한 종이 겉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바뀐 것 같습니다. 내부에 있는 박스는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로고가 금색이에요. 금색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워런티와 일반적인 매뉴얼이 이렇게 있고요. 한글이 무려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계 사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슬라이드 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별도의 설명서가 있는데, 뭐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해밀턴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사용 설명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해당 모델의 사용 설명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면 됩니다. 저희가 아래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안 할 걸 알지만 그래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목 박스를 열면 오늘 리뷰할 카키 에비에이션 컨버터 오토 크로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 지름이 44mm인데 44mm처럼은 안 보입니다. 슬라이드 룰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는 데다가 눈금이 또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시계를 작아 보이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크로노그래프이다 보니까 더 작아 보이는 착시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께가 이게 얼마였죠? 스펙 시트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요즘에 저희가 두께를 잘 안 재는데 스펙 시트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근데 있는 배신해서 저희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14.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일단 분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베젤 부분과 케이스 부분과 그 다음에 케이스북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베젤 부분이 좀 두껍네요. 아마 파일럿들이 장갑을 낀 채 조작을 해야 되니까 면적이 넓을수록 조작하기 쉽잖아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마를 딱 때리면 이게 딱 정도로 되게 명확하게 돌출되어 있어요. 케이스의 측면 부분은 헤어라인 가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은 매끌매끌 좋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이나 피니싱에서 봤을 때는 별 특징이 없는 그런 심플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케이스백 쪽이 들어가면서 조금 멋을 냈네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을 하면서 시계 케이스를 조금이라도 얇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케이스 측면 부분에는 이렇게 유광 가공을 해서 굉장히 정석적인 케이스 피니싱을 했고, 정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긴 편에 속한 러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러그 투 러그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 54mm 정도 됩니다. 50mm가 훨씬 넘어버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베젤과 플린지 부분에 있는 눈금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이 슬라이드 룰인 것이죠.
대략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아니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눈금이 이거 너무 작아요. 너무 세밀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슬라이드 룰을 가진 시계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0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이버 워치는 12시 방향에 포인터가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잖아요. 슬라이드 룰은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맘대로 그날 기분 따라. 다이버 베젤하고 달리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죠. 클릭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휙휙 돌릴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도 굉장히 눈금이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요. 5분 단위로 야광 마커가 올라간 인덱스가 이렇게 있고요. 12시 방향과 6시 방향에 각각 30분 12시간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9시 방향은 연구 초침? 네, 20세컨드가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날짜와 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관련 카운터에는 테두리를 둬서 스몰 세컨즈 카운터하고는 이제 차등을 놓습니다. 테두리 표시가 있어서 시선이 조금 카운터 쪽으로 더 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시침 초침이 조금 모양이 독특해요. 이렇게 끝이 뾰족한 게 그 카키 디자인의 특징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된 바늘의 장점이 뭐냐면 시간을 정교하게 맞출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이렇게 눈금이 굉장히 세밀하게 프린트된 다이얼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 디자인의 바늘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슬라이드를 눈금 지옥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곱셈, 나눗셈, 킬로미터, 마일, 항소, 부피, 무게, 길이, 환율, 100km 이동했을 때 연료 소모량 굉장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어떤 계산을 해주실 거죠? 100km당 연료 소비량, 비행기가 100km를 이동했을 때 얼마의 연료를 소비하는가에 대한 걸 제가 소위 말하면 연비 측정이군요. 이렇게 슬라이드 룰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풀린 지 8입니다. 8. 베젤 부분에 써 있는 숫자는 55입니다. 두 숫자를 제가 지금 매칭했습니다. 800km를 갔을 때 55리터의 연료를 소모했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플린지 부분에 10이 있는데 이게 100km입니다. 100km와 매칭하는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6.9입니다. 6.9. 100km를 6.9리터의 연료로 이동했다. 이것도 자동차 연비 아니겠죠? 이게 그렇게 매뉴얼에 있으니까는 절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미터와 피트 환산입니다. 잠깐만요. 설명서 좀 보고요. 오픈북 허용. 베젤을 보시면 F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피트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플린지 부분을 보시면 미터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트와 미터를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14라는 숫자가 4시와 5시 방향 사이에 14가 지금 46하고 매칭이 돼요. 그러면 14m는 46피트, 14를 140으로 봤을 때는 460피트가 되는 거죠. 어떤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죠? H21S라고 하는 자동 무브먼트가 들어있습니다. 모터 브릿지 부분에 S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또 실리콘 헤어스프링을 쓴 무브먼트에 이렇게 S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데이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니바크론 헤어스프링이죠. 그렇습니다. 스와치 그룹하고 오데마 피게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완성한 금속재 헤어스프링인데 스와치 그룹에서는 실리콘을 조금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브랜드들이나 고급 모델에는 실리콘 헤어스프링을 사용하고 하위 모델, 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모델들에는 니바크론 헤어스프링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7750은 이제 여기까지 진화했군요. 파워 리저브가 60시간이면서 실리콘 헤어스프링까지 장착한 버전으로 100m 방수인 모델이라서 스크류다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라운을 먼저 풀어주셔야 크라운 포지션 0이 되고 굉장히 와인딩은 잘 됩니다. 7750 베이스이다 보니까 약간 돌리는데 힘은 줘야 되지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크라운을 한 칸 당기면 크라운 포지션 1이 되면서 날짜와 요일을 조절할 수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크라운을 돌리면 날짜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요일이죠. 그리고 한 칸 더 당기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돌리는 대로 유격 없이 돌고 있군요. 조작이 완료되면 꾹 눌러서 잠궈 주시면 됩니다. 크로노그래프를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끝부분이 빨간색으로 처리한 크로노그래프 핸드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스톱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를 했을 때랑은 조금 스트로크나 압력의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럭저럭 부드럽게 스톱이 되고 리셋을 누르면
재빨리 치고 돌아가는데 그냥 전반적인 크로노그래프 조작 느낌은 보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광의 매트한 느낌을 주는 가죽 스트랩인데 패턴은 악어 가죽 패턴을 찍었네요. 안쪽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라이닝을 댔고 버클의 핀 부분이 해밀턴의 이니셜인 이렇게 H 형태로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도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어울리는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 두께 대비 좀 가벼운 느낌? 두께를 보면은 좀 되게 뻣뻣할 것 같은데 길들이기를 뭐 크게 하지 않아도 손목에 착 피트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리면 좀 심심하니까 저희가 친구들을 좀 데려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이트 모델은 지름이 좀 작네요. 44mm보다 2mm 작은 42mm입니다. 근데 이 모델도 역시 그 슬라이드 룰의 존재 때문에 42mm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막 기능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카키 에비에이션 컨버터 오토매틱 데이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심플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44mm가 조금 그리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포기한다면 데이트 모델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카키 에비에이션 컨버터 GMT 빨간색 삼각형의 바늘이 GMT 핸들인 것이죠. 블루 다이얼에다가 여행이나 출장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GMT를 조합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은 아까 데이트보다 커 보여요. 이 모델은 또 오토크로노랑 똑같은 44mm입니다. 저는 새 모델 중에서는 GMT 모델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유용한 기능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세 개를 나란히 놓고 플렉스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느낌이. 알라동님의 선택은? 이왕 안 보이는 거 크로노 하겠습니다. 파란색 다이얼은 취급하는 매장이 한 군데라면서요. 서울에 있는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그런 건 또 아닌데 정말 이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그래서 가격이 리뷰했던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가죽줄 기준으로 270만 원, 270만 브레이슬릿이면 거기서 한 10몇만 원 정도 좀 올라가서 11만 원. 281만 원? 그럼 무조건 브레이슬릿이다. GMT 모델은 193만 원. 근데 브레이슬릿이면은 거기다 또 11만 원 추가해서 204만 원. 데이트 모델은 가죽이 149만 원. 브레이슬릿은 160만 원. 틀렸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럴 수가. 여기서 10만 원을 추가합니다. 159만 원입니다. 지름이 2mm 작잖아요. 브레이슬릿도 2mm 정도 폭을 덜 쓴 거죠. 뭔가 기분 좋은 함정이에요. 11만 원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만 원만 더 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밀턴 카키 에비에이션 컨버터 오토 크로노를 살펴봤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산하는 거 평생 한 번도 쓸 것 같지 않은 기능이었지만 어쨌든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출장 중에 탄 비행기가 뭔가 위급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이 시계를 들고 가서 옆에서 훈장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날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입니다. 파일럿한테 갔어요. 그럼 파일럿 형이 그러겠죠. 저리 꺼져. 슬라이드 룰이라는 이 독특한 기능 때문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압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파일럿 워치의 매력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는 진정한 파일럿 워치는 이런 것이다. 멋짐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해밀턴 기능성 파일럿 워치 계보를 잇는 모델이기도 하면서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또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딱 맞는 시계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